가신이죠. 가신. 자, 교재에 있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가 입춘이 지나고 22일 만에 태어났으니 갑목의 진신이 당령을 했다. 천간에는 토금이 함께 투출되고 지지에는 유술의 통군이 되어 있으니 이를 일러서 진신이 세력을 잃고 가신이 국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다. 용신은 경금의 살로서 화해야 하겠는데 가신이 용신이 되어 순수함이 볼만하다. 비록 지지에 화국이 되어 금을 극하고 물을 말리는 것은 못마땅하지만 반가운 것은 화가 천간에 나오지 않은 것이다. 또 무토의 생을 만나고 다시 운도 서북으로 가니 그래서 일찍이 청운의 벼슬길을 갈 수가 있었고 벼슬길이 계속 진급하여 보은강에 도달했다. 한마디로 화국이 병이라 벼슬길에 굴곡이 많았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설명은 그런 내용이죠. 요 인월에 이제 이 갑목이 이제 주관하는 1월 22일 날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중에 이 갑목이 진신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사주로 볼 때는 이 임수가 이 경금 말고는 도와주는 게 없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약하니까 이렇게 진신을 버리고 가신을 쓴다. 이제 가짜신이라는 거죠. 이 경금과 유금 이런 거를 인성을 용신으로 쓴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진신은 필요 없고 갑목은 여기서 필요 없고 인성이 필요해서 가신이 도움을 주는 어떤 그런 팔자의 구조다. 그리고 이제 운도 이 금수가 힘을 받는 운으로 흘러가서 높은 벼슬을 살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신 가신도 보면은 그 사주 구조에서 이제 이렇게 신약하면은 인성을 갖다 써야 되는데 사실 이 갑목은 이 수의 기운을 설을 해버리죠. 수생목으로 설을 하기 때문에 이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신이 안 좋은 게 되고 오히려 가신이 도움을 준다. 이제 그렇게 따지면 사실 이 진신 가신이라는 것도 좀 만들어내서 상당히 좀 조작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 보면은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죠. 자, 어쨌거나 이제 요거는 적천수의 이야기고 이걸 이제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봐야 될 게 이 인호술 삼합이 있죠. 인호술 삼합도 이 오화가 내 밑에 있기 때문에 이 인호술의 삼합의 그 중심신이 내 밑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삼합의 결과를 갖다 얻는다.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삼합을 해서 이 술로 갖고 유금을 유술천해서 이 연에 있는 인성 유금을 제압하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임수일주가 이렇게 경술시를 보면 공직자가 많다.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임수가 경술시가 있는 사람은 주로 이제 공직을 맡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운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먼저 보면은 정축대운이죠. 자, 이제 정축대운을 보면 교재에서는 이제 설명이 이제 안 좋은 운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화가 오중 정화가 흑투가 됐고 이제 유축으로 힘이 강해서 반국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정정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되고 정화가 이 축 위에 떠서 축중에 들어있는 이 금, 유금하고 신금을 제압을 하죠. 축중에 들어있는 금을 정화가 제압을 하고 그 다음에 인호술 삼합에서 이 두 개, 이 유금은 축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자, 이제 요런 과정도 원래 이렇게 유금이 있고 축이 오면
사유축, 유축 반합이 먼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팔자에서 보면은 이 인호술로 화국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유금이 극을 엄청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극을 많이 받을 때는 축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 유금은 축으로 들어가고 술로 갖고 축술형, 그 다음에 정화가 이 축을 제압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유금이 들어가 있는 축, 유축을 다 제압을 한다. 인성고를 제압을 하니까 운이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 교재에 있는 내용도 이런 식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대운이 이제 병자 대운이죠. 자, 병자 대운은 보시면 이제 이 오화가 좌우충하죠. 그러면 충분히 제압할 수 있겠죠. 여기는 인호술로 워낙 강하기 때문에 자수양인은 충분히 제압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을해대운이죠. 을해대운. 자, 을해대운은 을목이 오면 이제 을경합을 하죠. 요게 뭐냐면 을목이 상관인데, 이제 원국에도 요게 있죠. 요렇게 을경합한 게. 근데 이제 이 을경합의 의미는, 원국에서 을경합의 의미는 이제 인성하고 상관이 이렇게 합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배우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치인이라든지 뭐를 할 때 이 사람이 활동 범위가 굉장히 넓다. 지금으로 따지면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상관 합인이 되겠죠. 이 사람의 능력을 인정해서 국가에서 데려다 쓴다. 을경합이 이제 을해 운에 오는 을경합은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해수는 인해합을 하죠. 인해합하면은 이 삼합이 응기가 되겠죠. 그래서 유금을 제압하는 뭐 유술천 오유파 해서 유금을 제압하는 그런 응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술대운이죠. 갑술대운은 이 술이 왔죠. 그래서 인호술, 유술천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계유대운은 또 이 유금이 그대로 오죠. 이 유금을 또 도의하니까 유술천 하겠죠. 무계합 유술천 이렇게. 계유대운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신대운이 왔습니다. 임신대운. 자, 임신대운은 보시면 이 신금이 이제 와서 인신충을 하겠죠. 이렇게 신금이 와서 인신충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조금 이 국이 흔들리겠죠. 뭐 직장이라든가 여기가 이제 그런 걸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인신충으로 해서 조금 흔들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임신은 좀 제압하기가 어렵죠. 사실상 뭐 이 화가 와서 그걸 하게 된다든지, 그래서 사실은 요 운은 그렇게 썩 좋은 운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미대운이죠. 신미대운은 이제 이게 유금이 신금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버리죠. 그 다음에 미가 와서 미술형을 합니다. 그래서 유술천이 안 되니까 이때는 이제 완전 반국이 돼서 상당히 좋지 않다 운이. 그래서 이제 이런 뭐 관직이나 이런 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명주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경술, 무인, 개미, 개축, 그렇죠. 자, 여기도 교재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가 입춘이 지나고 26일 만에 태어났으니 바로 갑목이 사령을 했는데 천간에 토금이 함께 투출되고 지지에는 축술의 통군도 되었으니 상관이 비록 당령은 하였으나 관살의 세력이 상당해서 상관으로 극을 한다고 해도 다시 일주가 설기되므로 대적하기 어렵겠다. 경금이 비록 가신이라고는 하지만 일주가 가를 사랑하고 진을 미워하니 용신은 경금에 있고 두 가지가 묘한데 그 하나는 관살의 강력함을 토생금으로 화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일주의 약함을 도와주는 것이다. 시간에는 비견이 도와주고 또 촉촉한 토가 금을 적셔주는데 중운에서 남방운이라 동서로 분주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고 갑신운이 되어서 서방운이 되자 용신이 득지하니 군대에서 공을 세우고 지연으로 날아올랐다. 을류운에도 다시 아름다워서 주목으로 올랐는데 한번 병화운으로 바뀌자 경금인성이 째어져서 죽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진신가신을 설명하는데 1월, 그러니까 이제 1월 22일이니까 1월 말경에 났죠. 그러면 이제 이 갑목이 사령을 한다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팔자 구조로 볼 때는 이 개수가 전부 토가 이렇게 많고 개수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이렇게 약하다는 거죠. 신약하니까 이 진신을 쓸 수가 없고 오히려 이 가신이 경금을 써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팔자에 왕성한 토를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약한 개수를 도와주니까 경금을 용신으로 썼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진신, 갑목 진신은 싫고 이 가신인 경금이 좋다. 그래서 경금을 용신으로 잡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년에 화가 오는 운들은 경금이 극을 받으니까 안 좋았는데 이제 나중에 그 임신, 갑신 을류죠. 이 금운이 왔을 때 이제 뭐 주목도 하고 잘 풀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적천수의 그 내용도 보면 이제 나름대로는 잘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적천수에서 하는 말이고 이제 이거를 우리식으로 또 설명을 하면 그렇습니다. 먼저 봐야 될 게 이제 이 개수와 이렇게 개축은 연체다. 이걸 먼저 봐야 됩니다. 이제 개수가 이렇게 무게합한 거는 좋죠. 개수는 무토는 괜찮으니까.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이 미술로 임목 상관을 포고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충미충 하는 게 이 팔자에 이제 중요한 그 어떤 행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축으로 갖고 미를 잡아야 되는데 이게 인이 미로 들어오고 또 술도 있고 해서 굉장히 강력하죠. 그래서 이제 이 축이 도이 되고 축이 도와주는 운이 와야 이 팔자는 이제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로 갖고 이제 대운을 이렇게 적용을 해 보시면 먼저 이제 이모 대운이죠. 이모 대운은 이제 이 오화가 오면 오술합, 오미합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고 이노술 삼합에서 또 술이 움직여서 이렇게 축술형을 하겠죠. 축술형, 축술미 삼형 이러니까 요 운은 좋지 않죠. 이모 대운은. 그 다음 대운이 이제 개미 대운이 되겠습니다. 이모 개미 그렇죠. 신사대운은 설명 안 했네요. 초년이 신사대운.
자, 신사대운의 이제 이 신금은 사실 이제 축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생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좋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좀 좋지를 않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사화가 오게 되면 이 술이 움직이겠습니다. 사술은 마찬가지니까 또 술이 와서 축술미 사명이 응계가 되겠죠. 그래서 좋지를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미대운. 자, 개미대운은 이 미토가 왔죠. 미토가 와서 축을 이렇게 축술형을 해버리죠. 미술형을 하죠. 그래서 이때도 좋지가 않다. 그래서 화가 들어오는 운들은 다 안 좋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신대운하고 을류대운이 있죠. 자, 갑신대운은 이 갑목이 도망가죠. 갑목이 도망가고 이 신금은 이제 축이 되겠습니다. 축이 와서 미를 이제 축미충을 제대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관사를 제압을 하기 때문에 이제 벼슬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을류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을류대운도 똑같이 을류를 하면 이 유금은 바로 축이 되죠. 그래서 유금은 축이 되기 때문에 축이 와서 축미충한다. 그래서 이제 관사를 제압해서 아주 벼슬이 높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병수룬에 죽었다 그랬네요. 병수룬에 죽었다. 병수룬에 죽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 이제 병술은 오게 되면 이제 이 술이 이제 여기에 있는 술이죠. 술이 와서 그렇지 않아도 이쪽이 강한데 이 축을 이제 괴를 시키겠죠. 완전히 술이 축을 괴를 시킨다. 또 뭐 축술비 사명도 됐지만 어찌됐든 이게 술이 오는 게 이 팔자가 굉장히 좋지 않죠. 연체가 깨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대원에 이제 이 사람은 죽게 된다 그런 뜻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요 인성이 요리 와서 요걸 뭐 생해 주는 것보다 이 연체가 무너져 갖고 죽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깔끔하겠죠. 죽술형으로 연체가 붕괴돼서 죽었다 이렇게. 병자 기해 신유 기해 그렇습니다. 자, 교재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흔히 말하기를 겨울에 금이니 화가 필요하고 금수상관은 화가 반갑고 또 일주가 앉은 자리에 비견을 봤으니 반드시 병화를 용신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없다고 할 것이나 수세가 미쳐 날뛰고 일주의 원기를 훔쳐가는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단지 관을 용하기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관을 용신으로 삼더라도 병화는 뿌리가 전혀 없으니 반드시 기토의 인성을 용신으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그 물을 멈추게 하고 그 금을 생조하며 화는 보하게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기토가 해수에 앉아있어 도리어 수에게 손상을 입으니
진신이 무정하고 가시는 허탈한 꼴이다. 초운의 경자와 신축에는 비겁이 일간을 도와서 부모의 도움이 넉넉했고 의식이 풍족했으나 이민운에 이문으로 바뀌고 부모에게 어려움이 있었고 한번 임모군으로 되자 동방목지가 되니 허약한 토가 손상을 크게 받아서 유산을 모두 까먹고 처자를 극하였으며 밖으로 나갔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더라. 일주가 약하여 가신인 기토를 용신으로 삼았으나 그 힘이 모자라고 운마저 도와주지 않아서 망한 사주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고 하니 이제 겉보기에는 이 신유가 뿌리가 있고 양쪽에 기토가 있으니까 이제 왕한 신금이 왕한 걸로 봐서 이 병화를 용신으로 쓰지 않겠냐, 병화간을 용신으로 쓰지 않겠냐. 그런데 이제 임철조 선생이 보기에는 이 지지가 전부 이 수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또 유금은 해수를 잘 생하니까 이 왕한 물이라 이 병화는 쓸 수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설기를 당해서 신유가 힘이 없으니까 이 기토를 용신으로 써야 된다, 그런 말이겠죠. 그렇게 썼는데 워낙 이게 물이 강하고 수세가 강하고 그래갖고 이제 결국에 나중에 이제 목이 오는 운에 이민 대운에 재산을 다 날리고 뭐 죽었다, 이렇게까지 이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행방불명이 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하면 그렇죠. 첫 번째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여기서는 뭐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포국이 있죠. 요렇게 신유를 포국을 했다, 이제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게 금수상관은 안 되겠죠. 이렇게 병화가 허투되어 있기 때문에 금수상관은 힘들고, 이 물이 너무 많죠. 물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인성으로 적천수에서 말한 것 같이 인성으로 이렇게 기회자합을 어느 정도 이제 하려고 하고는 있죠. 그렇지만 기본적인 거는 이게 물이 너무 왕하다는 거예요. 물이 너무 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포국을 이렇게 포국을 해쳐버리면, 포국이 무너지면 이제 이 국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어떤 그런 구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 유금은 이제 이 포국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안 무너져요. 어찌됐든 뭐 이렇게 생을 해주긴다고 하더라도 안 무너지는데, 여기서 포국이 무너지게 되면 이 유금이 그냥 이 물에 다 쓸려가 버리게 됩니다. 이 생을 하기 때문에 그 금생수 하잖아요. 그래서 기운이 빠지는 거죠. 이게 어떤 이제 그런 게 있다,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고 대운을 이제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운이 이제 경자대운이죠. 경자대운. 경자대운은 이제 이 자수가 여기 있죠. 여기 도의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뭐 포국을 무너뜨리거나 이런 게 없죠. 그래서 이제 괜찮고, 그 다음에 신축대운입니다. 신축대운은 바로 그냥 신유로 보시면 됩니다. 이 신유가 왔다, 포국이 도의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이 축은 이제 기토로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기해자합이 된다,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 이 신축 대운까지는 이제 크게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이민 대운에 이제 뭐 부모도 죽고 전부 다 무너지고 이제 본인도 행방불명이 되어버렸다, 이런 겁니다.
자, 이민대운이 안 좋은 거는, 자, 이 밑에 있는 이제 포국대에 있는 이 해수죠. 이게 천간으로 이렇게 왔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국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포국이 무너진다. 그리고 이제 임수가 또 올라와서 그나마 있는 이 병화도 병임충으로 꺼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유일한 화도 사라지고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부모가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은 아버지하고 이제 어머니를 이제 찾아야겠죠. 아버지는 여기서 뭐가 되겠습니까? 자, 이제 여기서는 이 해중에 간목이 들어있죠. 요 간목, 요게 이제 재입니다. 재. 그래서 이제 이 간목을 부친으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해수는 또 모친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상관이니까요. 식신상관이니까 모친으로 여기를 또 모친으로 볼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이제 모친과 여기가 이제 궁에 모친이 있으니까 이 해수를 모친으로 본다고 하면 임대운이 되면 이제 이게 다 흑투가 되죠. 궁과 성이 흑투가 된다. 그래서 부친한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임대운에는 뭐 자식이 이제 다 죽었다, 자식과 처가 다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똑같이 이 해수와 해중에 들어있는 이 간목이 이제 육친들입니다. 부인도 되고 자식도 되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제 인이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인해합을 하죠. 인해합을 한다. 그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물은 이렇게 팔자에 물이 왕할 때는 이렇게 인목이 들어오면 인해합을 해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물이 확 쏠려갑니다. 이게 아마 기초반 강의할 때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팔자에 물이 많을 때 인목이 들어오면 인해합에서 물이 쓸려가게 됩니다. 물에 쓸려가게 되면 모든 게 다 쓸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해수에 들어있는 육친, 그 다음에 해수 자체도 쓸려가고, 그 다음에 본인도 쓸려가는 거예요. 본인도 쓸려가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물론 인유절도 있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이 신유는 해수에 이미 설계가 돼 있어요. 포국이 이렇게 온전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인해합으로 포국이 깨지고 물이 쓸려가면 다 따라가 버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물이 많을 때 이렇게 인목이 들어오면 물이 쏠려간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육친과 이 사람도 죽는다. 이 사람 뭐 인유절도 있지만 바로 그런 원리에 의해서 물이 왕한 물에 휩쓸려 가면서 육친도 다 죽었고 본인도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물에 쓸려 가버렸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장이 이제 희귀신하고 은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요거는 좀 교재를 먼저 읽어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현, 길신이 지나치게 드러나면 쟁탈의 바람이 불고 흉물이 깊이 감춰지면 마치 호황과 같은 재앙을 품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임철조 선생님의 해석을 보면 478페이지입니다. 길신이 천간에 투출하면 쟁탈의 바람이 일어나는 것은 천간의 기는 한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져 겁탈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마치 재물이 담긴 창고에 자물쇠가 없으면 누구나 재물을 가져갈 수 있는 것과 같다. 천간의 가불이 재성인데 운에서 경신을 만나면 즉시 쟁탈의 바람이 일어나니 반드시 천간의 병정관성으로
이들을 극하면 비로소 해로움이 없을 것이다. 만약 병정관성이 없으면 인계수의 식상으로 화하여도 해로움이 없을 것이다. 자, 뭐 그렇게 돼 있고, 그러므로 길씨는 지지에 깊이 감춰져 있어야 좋다. 반대로 흉물이 지지에 깊이 감춰져 있으면 호랑이를 기르는 우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지지의 기는 혼잡하여 제어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마치 집안의 도적은 막기 어려운 것으로 재앙을 기르는 것과 같다. 이제 요 내용이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요걸 갖고 공부를 하겠지만, 사주에 우리가 이 재가 천간에 드러나면 이제 겁탈을 당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제 이 재물이나 이런 소중한 거는 지지에 있는 게 좋고 천간에 이게 드러나면 좋지 않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 반대로 흉신들은 천간에 있어야지 이 재를 당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천간에 흉신이 드러나면은 그거는 즉각 제압을 해서 조치를 하니까 괜찮은데, 만약에 지지에 있게 되면 그거는 집안에 호랑이를 키우는 것과 같이 큰 흉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 사주를 써놓고 직접 써놓고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예, 기묘, 신미, 병자, 신묘, 그렇죠. 자, 이제 이 팔자는 보시면 이 신금이 재잖아요. 재가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이렇게 재가 투출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병화가 온다든지 정화가 온다든지 비견급제가 오면은 이거를 가져가기가 쉽겠죠. 쉽게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는 좋지 않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팔자에서 흉물이 뭐냐 하면은 이 미토에 들어있는 정화죠. 정화. 요게 이제 비견급제잖아요. 급제인데 이 묘를 전부 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 자수 관을 이렇게 치지요. 이건 뭐냐면 급제가 내가 갖고 있는 관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화를 제어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이 미라는 이 고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고가 열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의 사주 구조가 되어 있을 때는 이제 굉장히 흉이 많다, 이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화가 미월에 나서 화기가 바로 왕성한데, 앉은 자리에는 월지의 미토에게 그을 받아서 다 했으니 다만 천간에 신금을 용신으로 삼아야 할 모양이다. 싫어하는 바는 미토가 조열하다는 것인데 생금도 하지 못하고 또 그 속에 겁인이 암장되어 있기도 한 때문이다. 또 연간의 기미는 본래 금을 생할 수가 있는 성분인데 앉은 자리에 정인이 있으니, 그래서 길씨는 천간에 무력하게 나타나 있고 흉물은 지지에 깊이 숨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겠다. 초운에서 기사와 무진에는 토가 왕한 운이라 재물이 나날이 늘어나고 하는 일이 모두 마음과 같았는데, 한번 정묘대운으로 바뀌면서 토금이 함께 상하여 연이어 화재를 3번이나 당하고 식구도 7인이나 죽었으며, 병인 운에는 처자를 모두 극하고 집을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소식이 없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이 팔자는 병화일주인데 보시면 지지가 이렇게 미토도 있고 묘목도 인성이 두 개나 있고 해서 이제 왕성한 사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자가 왕하니까 관이나 재를 용신으로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자미천 해버리죠. 그래서 이 관도 깨져 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요걸 재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재를 기토가 이렇게 생해주면은 좋죠. 좋기는 한데 이 기토는 이제 뿌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토 식신상관도 힘이 없고 이 재도 힘이 없고 관도 깨져버렸고, 용신으로 쓸만한 글자들이 다 무기력해서 이 팔자는 잘 발하기가 힘든 팔자다. 그래서 이제 초년에 이 기사 무진 요때에 이제 토가 오는 운에는 재를 생해 주니까 재물도 좋고 좋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병인 운이 오니까 정묘 병인 이렇게 인성하고 비견급제가 오는 운이 되니까 뭐 가족도 다 죽고 이 사람도 어디로 갔는지 행방불명돼서 찾을 수가 없었다. 다 같이 사라졌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사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사주를 풀 때는 어떻게 풀 것인가?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이 미토가 이 묘목이죠. 묘목이 이 미토와 자수를 이렇게 포곡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묘목이 이제 미로 다 들어가게 되죠. 미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병신합을 해서 이 신금으로 미중에 들어있는 이제 인성을 제압하는 거죠. 여기도 신금으로 인성을 이렇게 제압을 하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압이 좀 좋지를 못하죠. 이게 좋지는 못하다. 이제 미토가 자수를 이렇게 이제 자미천을 해버리죠. 뭐 이제 요거는 하나의 뭐 그러니까 신금으로 미와 묘 인성을 제압을 하고, 왜 그러냐 하면은 사주팔자의 인성이 강하면 항상 재를 갖고 인성을 제압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적천수에서 나오는 원리인데 이 맹파에서도 똑같이 갖다 쓴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어쨌든 이 인성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 신금재를 쓴다는 겁니다.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요런 팔자를 이제 아주 좋은 거는 그 재인 득권, 재로 인을 제압해서 권력을 얻는다. 근데 여기서는 제압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죠. 지지에 뭐 유금이 있다든지 진토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뭐 묘진천, 묘유충에서 제압이 좋은데 여기서는 제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뭐 공직자가 되고 그런 사주는 못 되고 재로 인성을 제압을 하는데, 이게 잘 되면 이제 요거 자체가 뭐냐면 재와 인성이니까 이게 방대잖아요. 재가 천간에 있고 인성이 있으니까 요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인성을 잘 제압을 하면 이제 돈을 좀 잘 벌고 뭐 그러는 사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운을 보시면 먼저 기사대운이 왔죠. 기사대운. 자, 천간에 이 기토는 원래는 힘이 없었죠. 근데 기사대운에 보면은 이 묘가 사를 생하고 사가 또 이렇게 기토를 생하죠. 그러면 이제 이 강한 기토가 이렇게 유금을 신금을 생할 수가 있겠죠. 이 기토에 뿌리가 생겼다. 그리고 이 기토가 이 인성을 화했다. 목생화 화생토해서 신금을 생해 주니까 신금이 인성을 잘 제압을 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때는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대운이 이제 무진대운이죠. 여기서 이제 무토는 뭐 병화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토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죠. 묘진천을 하죠. 묘진천으로 이 인성을 제압을 하고, 또 진이 오면 자수가 왕성해지죠.
그러면 이제 이 자미천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이 살아나죠. 이 포국에 돼 있는 이 관이 진이 와서 이제 좀 커진다.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그냥 그렇게 설명을 해서 이런 대원들이 좋았다. 이거는 포국으로 좋고 또 묘진천으로 인성을 제압해서 무진대원은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대운이 이제 정묘대운이죠. 정묘대운. 이제 정화가 오면 요걸 극을 해버리죠. 신금을. 병신합이 깨지겠죠. 그게 일단은 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묘가 오면 묘가 와서 자묘파 해버리죠. 요거 깨버리고, 원래 인성을 제압을 해야 되는데 인성이 더 왕성해지니까 좋지는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인대운이죠. 병인대운. 병인대운은 이제 여기 보시면 내용이 처자를 모두 극하고 집을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소식이 없다. 이게 이제 정대운부터 안 좋다는 거죠. 정대운은 이제 신금을 다 극을 해버리고 또 미토가 와서 자미천을 하니까 안 좋죠. 이제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병인대운의 특징은 뭐냐면 이 일주가 보면 병자 일주죠. 요거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인데 인이 옴으로써 땅으로 떨어지게 되죠. 지지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내려와서 이제 미로 들어가게 되죠. 인묘가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 본인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는 것은 미로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됐다고 볼 수가 있고, 이 미가 은기가 되니까 첫 번째는 병화가 와서 병신합을 하죠. 이 처성을 합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이 와서 미가 은기되니까 자미천이 되겠죠. 여기는 자녀성이고 그 다음에 처궁이죠. 이런 게 이제 다 깨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육친이 전부 죽게 되고 본인도 이렇게 미토로 들어가니까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모, 을사, 정축, 병우 그렇습니다. 자,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가 4월에 나서 주중에 급제가 왕하고 또 인성까지 있으니 천간의 임수는 무군하여 버려두고 쓰지 못하겠다. 가장 반가운 것은 축토 속에 있는 재성인데 깊이 고에 들어있고 축토는 습토이니 능히 화기를 설하기도 한다. 다만 쟁탈의 바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생하고 생하는 오름을 얻었으니 이로 인해서 초운의 운이 병호와 정미에는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했으나 반가운 것은 중간 운이 30년간 서방 금토 지지여서 겁재를 화하여 재성을 생조하니 수십억을 벌었다. 그래서 길신이 깊이 들어있으면 죽을 때까지 복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처음에 설명할 때 길신은 이렇게 좋은 신은 이렇게 감춰져 있어야 좋다. 그런 걸 이제 예로 들은 겁니다. 여기서는 이 축 중에 지금 신금이 들어있죠. 신금, 뭐 유금도 있고
이 신금도 있고 이게 재잖아요. 재. 이 재를 이제 축토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 밑에 이렇게 재물창고를 깔고 앉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른 거는 다 안 좋죠. 뭐냐면 전부 다 비견급제잖아요. 비견급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 창고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비견급제가 내 재물을 가져가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이 비견급제가 오는 안녕하세요. 초록입니다. 좀 이따 오세요. 5시 다. 네, 지금 강의 중이라. 예. 자, 이제 이 축토 속에 들어있는 재를 급제가 못 가져가는 그런 형국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좋다는 겁니다. 근데 비견급제가 들어오는 이런 운들은 이제 안 좋았는데, 나중에 이제 재가 축에서 재가 나오는 그런 운들에 크게 이제 발제를 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우리식으로 설명하면 그렇죠.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은 이제 이렇게 연체가 되겠죠. 연체다. 뭐 이 오화도 같은 걸로 봐도 될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축을 빼고 여기까지 다 연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 축을 지금 감싸 안고 있는 그런 행국이죠. 재고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재고를 싸고 있는 이런 팔자는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속에 들어있는 게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뭐 술이 온다든지 아니면 미가 온다든지 해서 이렇게 축미충 축술령 해서 고를 여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제 오히려 이렇게 고를 열어버리면 안 좋아요. 이거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돼야 되냐면은 이 대운에서 이렇게 축중에 들어있는 신금이나 이런 유금이 대운에서 와야 돼요. 대운에서 온다는 이야기는 이 안에 있는 놈이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온 거를 사신합, 사유합, 오유파 이렇게 잡는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돼야 이 축 안에 들어있는 재를 내가 쓴다는 겁니다. 이게 대운에서 이런 대운이 없다. 그러면 이건 무용지물이에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여기에 있든 뭐 여기에 있든 어디에 있든 고가 안 열려 있는데 이 고에 있는 게 이렇게 재라든지 관이라든지 중요한 것일 때는 이런 식으로 풀어가야 된다. 그거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뭐 일반 명리도 비슷해요. 일반 명리도 여기에 대한 거 설명은 비슷한데 특히 이제 맹파에서는 이 고 안에 들어있는 거를 쓸 때는 이렇게 나와야지 쓴다. 이거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병호대운이 먼저 왔죠. 병호대운은 이제 뭐 여기에 있는 병호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추고천을 하죠. 근데 추고천을 하면은 좋지를 않습니다. 또 특히 대운이나 세운에서 재를 천할 때는 좋지를 않아요. 꼭 재물 천하는 거는 재가 깨지거나 오히려 그런 일이 생기지 재물을 버는 경우가 아니다. 물론 이제 유통에서는 좀 예외가 있지만 일단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병호라는 급제가 와서 추고천을 하지만 요거는 고가 열리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좋지 않다는 거죠. 급제만 늘어난 거고, 다음에 두 번째 대운이 정미대운이죠. 정미대운은 미토가 와서 축미충을 합니다. 하지만 고가 열린 거하고 내가 이 고에 들어있는 재를 취하는 거는 다른 문제예요. 축미충을 하면은 좋은 게 아니고 포국을 깨서 오히려 좋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제 무신대운에는 보면 이 축에서 신금이 나왔죠. 요거를 사신합을 해서 내가 잡아다 쓴다는 겁니다.
요럴 때 굉장히 이제 부자가 많이 나와요. 돈도 많이 벌게 되고. 기유대운도 마찬가지죠. 자, 기유대운은 이 유금이 축에서 나왔죠. 요걸 이제 사유합하고 오유파에서 내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이 들어오는 운이 좋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술대운이죠. 경술대운. 자, 경술대운은 이 경금을 이제 을경합을 하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걸 뭐야 그래요? 재와 인성이 서로 이렇게 합을 하죠. 재인방대. 그래서 좋다. 이런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술대운은 보면 사실은 술대운이 좋지 않죠. 왜 안 좋냐면 이 연체가 다 이렇게 술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술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축술형이 있기 때문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재물보다도 일단은 이 묘고로 들어가서 말년에 묘고로 들어가는 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는 이렇게 죽게 돼 있는데 축술형을 하니까 나왔다. 안 죽었다. 이런데 오히려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축술형을 해서 축중에 들어있는 재물을 취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이런 거는 아닌데 오히려 축술형을 해서 수로 들어갈 거가 바깥으로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